7년간 저는 단 한 번도 회사에서 거의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책을 미친 듯이 읽었어요. 1일 1권을 이렇게 제 살 길을 찾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융리버스의 10번째 손님으로 영준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영주이고요. 20대 초반에는 걸그룹 더시아로 활동을 했고 중간에 크리에이터로 전향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부캐로 크립토 최초의 걸그룹 아이돌을 만들어서 이제 엑시시스터즈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먼저 보고 만나게 됐고 이야기를 나눌 때 저에게 이쪽 세상에 대한 와. 저는 엑시 인피니티라는 그 게임을 영준님 덕분에 처음 알게 됐었는데 우선은 엑시 인피니티가 뭔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P2E라고 해서 Play to Earn,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이제 수입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뜻해요. NFT 거래량의 3분의 2가 엑시 인피니티의 그 엑시 거래량일 정도로 정말 NFT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이고 커뮤니티가 엄청 단단해서 저희는 그 엑시 인피니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안에 아이돌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던 게 필리핀의 어떤 마을이 마을 전체가 게임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마을이 있대요. 코로나 때문에 관광도 끊기고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가 되어줬던 게임 네. 관심을 가지게 됐었거든요. 네, 사실 지금은 이제 SLP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뭐 생계를 완전 유지할 정도로는 어렵기도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 네, 그 점은 있지만 원래는 게임 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유저들은 그냥 유저로서 돈을 쓰기만 하는 관계였다면 P2E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95% 정도를 다 유저들이 소유를 하고 지분을 5%만 회사가 소유하는 개념이 있어요. 엑시들을 사 모은 사람들이 마치 이제 주주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같이 키워나가는 그 생태계를. 그 엑시가 캐릭터잖아요. 네네. 캐릭터 3개가 있어야지 게임을 할 수 있고 하나당 50만 원 정도 해서 150만 원 정도가 있어야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것도 가격이 이렇게 아, 출렁출렁 예, 그쵸, 거려서 그쵸. 네, 그러네요. 지금은 정말 많이 저렴해졌어요. 아, 그때 말씀해주셨던 그 장학금 제도는 아직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스칼러십이라고 부르는데 누군가에게는 뭐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가 그냥 한번 쓸 수 있는 금액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정말 세 달치 월급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엑시 3마리를 빌려주는 사업이 굉장히 커졌어요. 예를 들어서 제 엑시를 3마리 빌려드리면 이제 SLP를 벌면 7대3으로 저랑 이렇게 나누는 구조인 거죠. 돈만 벌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약간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미션들도 준다고 했잖아요. 아, 맞아요. 누구나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엑시 시스터즈는 스칼러십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이들 중에서 누구에게 기회를 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좀 미션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날은 감사한 걸 3가지 적으세요. 뭐 두 번째 날은 뭐 하고 싶은 말을 적으세요. 이런 식으로 정말 작은 미션이지만 선한 영향력이 좀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미션들을 드렸고 또 그런 미션들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에게 저희는 이제 스칼러십의 기회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영준님 만나면 NFT 이야기도 하고 싶었지만 제가 보는 영준님은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 기회를 만든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년간 저는 단 한 번도 회사에서 거의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또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조금 해왔던 것 같아요. 이제 틱톡을 만나게 되었고 여기에 좀 올인을 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해서 이제 600만 명까지 만들고 넘어서서 더 탈중앙화된 방향으로 점점 넘어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주변 환경이 시스템이 그거를 받쳐주지 않았는데도 뭔가 나만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 나를 막는다고 했을 때 그냥 다른 길이 있다고 믿고 또 다른 길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제 걸그룹 활동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잘 안 될 게 되게 뻔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선택지가 딱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그냥 수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와서 정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싸우는 경우인데 소송을 하는 거죠.
거죠. 소송 한번 겪은 사람들 주변에서 보면 더 이상의 에너지가 남지 않아서 빛을 잃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제 방법이 아니었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보는 게 세 번째 방법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새벽에는 영어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를 다녔었는데 이제 원래 자퇴를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철학 공부도 같이 복수 전공을 하면서 책을 미친 듯이 읽었어요. 정말 미친 듯이 읽었다는 게 1시간 공강 시간에도 도서실 가서 1일 1권을 이렇게 쳐내듯이 이렇게 읽으면서 제 살 길을 찾았던 것 같아요. 틱톡으로 처음 시작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한 5년, 6년 전부터 유튜브 해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유튜브가 이렇게 성숙하지 않은 생태계였어요. 나는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활동했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제 친구가 이제 진짜 1인 미디어 시대가 온다라고 했을 때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는데 이제 2년 후에 그것들이 입증이 다 되고 나서 연예인들이 다 들어오고 나서야 미래를 보지 못했구나, 놓쳤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강해서 넥스트 빅띵이 왔을 때는, 내 눈에 보였을 땐 이걸 절대 놓치지 않고 여기를 완전히 선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틱톡의 성장 곡선을 보니까 유튜브의 초반 성장 곡선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를 보았고, 그리고 중국과 미국에서 틱톡을 통해서 집안을 먹여 살리는 10대들이 막 탄생을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기도 했어요. 이제 흐름이 이쪽으로 가는구나, 우리나라도 한 3, 4년 뒤면은 이 흐름이 오겠구나를 차트들을 보면서 예측을 하게 되었고, 이제 올인을 하게 되었죠. 되게 전략적으로 선택한 거였네요. 무언가 시작하기 전에 좀 충분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적절한 공부 바로 또 이제 실행으로 가는 타입인데, 병행하는. 어느 정도 사람들의 욕망을 읽어내는 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게 결국은 소통이고, 그래서 NFT 시작할 때도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무엇이지? 이 사람들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지? 틱톡도 마찬가지로 내가 처음에는 이거 좀 오글거리는데, 근데 사람들이 왜 200만 명이 이걸 좋아요를 눌렀지? 어떤 포인트지? 그것들을 좀 분석하고 그대로 적용해 나갔어요. 와, 그럼 틱톡 크리에이터로 계속 활동해도 사실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NFT 쪽 시장을 어떻게 발견했고 왜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 건지도 궁금해요. 제가 작년에 2022 콘텐츠가 전부다라는 책을 썼는데 소셜미디어 산업에 대한 파트를 썼어요. 그러면서 전체를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보게 됐는데 미래는 이제 커뮤니티 시대가 올 거고 거기서 완성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도구가 NFT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하나는 저는 이제 이더리움을 한 4년부터 알고 있었고 이제 아주 조금씩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뭘 할지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걸 투자한 이유는 이걸로 뭔가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내가 여기에 기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였는데, NFT는 문화였고 나는 인터넷 안에서 문화 창조자로서 밈을 만들고 문화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로서 여기서는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인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뉴욕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뉴욕과 마이애미에서 NFT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에 행사가 엄청 많았는데 각각 프로젝트별로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임은 NFT를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는 게리 바이너척이라는 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의 컨퍼런스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NFT가 없어서 못 갔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본 거는 커뮤니티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용님이 지금 좋아서 돈을 내고 후원을 했다 이러면 끝이지만 NFT를 샀을 경우에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는 게 내가 초기 투자자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용님이 나중에 정말 막 미국에서 유명한 막 스피커이 되고 막 엄청 뭐 난리가 났어. 막 그러면은 내 NFT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저 사람 알아봤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내가 그때부터 지지했다. 그 사람이 성장함으로써 나도 이렇게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나의 투자도 실패하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는. NFT 이런 거를 알기 전에 이제 그냥 모든 브랜드가 다 국가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막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 커뮤니티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크고 작은 부족이 여러 개가 생기는 건데 저는 이게 이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이키 좋아하는 사람들, 파타고니아만 입는 사람들 이 안에서 또 하는 얘기가 있고 덕질할 때도 이 가수를 같이 좋아하면 이 안에서만 쓰는 용어가 생기고 이 안에서 문화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에서 내가 기여하는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붙는 게 이제 NFT고 약간 주식회사나 스톡옵션 같은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실제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다 보이고 사람의 사상이나 어떤 브랜드의 그런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내가 먼저 알아보면 보상으로 연결이 되고 사람들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진짜 너무 신기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직은 이게 되게 생소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서 더더욱 내가 뭘 좋아하는지랑 내 길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키워드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인데 이제 이전에는 크리에이터들이 광고를 무조건 받았어야 되는데 사실 어떤 구독자 중에서는 용님 광고 받지 마요. 지금 주는 컨텐츠를 그냥 순수하게 받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 수입처가 있어야지 내가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광고를 받아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후원의 방법 혹은 그 NFT를 통해서 이제 그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또 꽃피워내는 도구. 맞아. 제일 그 혜택이 실질적으로 와닿을 것 같아요. 유틸리티라고 하는데 어떤 NFT에 기능성을 넣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NFT는 컨퍼런스 올 수 있는 티켓이 되고 그래서 유틸리티가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없는 프로젝트도 있는데 저도 유틸리티가 딱 있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이것의 가치가. 뭐 서로를 응원하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좋아하는 일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리는 거니까 되게 더 재밌고 흥미로운 시장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냥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제가 처음에 이제 걸그룹에서 나와서 주자매를 만들었을 때 나 이제 열심히 해봐야겠다,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작았고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그 오한이 오면서 부들부들 떨리는 경험을 했는데 혼자 스스로 선다는 것의 첫걸음은 누구나 그렇게 좀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그 길을 선택하고 나서 보니 그것만큼 짜릿한 게 없고 내가 내 토대 위에서 쌓은 것만이 내 것이고 그것만이 진짜이기 때문에 내 토대 위에서 내 것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엑시시스터즈와 영주님의 활동을 응원하면서 다른 분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